자, 11주차 AI 리터러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로 들어오는 그 과정인데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네, 여기, 네, 여기 AI의 정의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AI가 과연 뭘까? 네, AI가 과연 무엇일까? 네, Artificial Intelligence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는 거죠? 네, 인공지능이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이 도대체 뭘까요? 네, 인공지능이 뭐냐면은 네,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네, 컴퓨터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챗GPT.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를 만들었을까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로 만든 거죠. 자, 그럼 인간의 지적인 능력, 뭐 학습 능력 있죠. 그 다음에 추론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이런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를 만들었다? 스스로 학습을 하는 그런 거를 만든 거죠. 그것 중에 나오는 얘기가 뭐 있어요? 머신러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 있어요. 머신러닝, 딥러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러닝은 뭘까요? 학습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단. 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여기서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튜링 테스트. 튜링 테스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유명한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자, 튜링 테스트가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뭔지 좀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해야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인공지능의 기준을 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예요. 자, 여기에 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사람이 있고, 여기는 이제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 컴퓨터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어, 느낌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느낌이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어, 왠지 사람 같아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튜링 테스트가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좀 이상해요 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튜링 테스트가 실패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자동화 기술, 자동화 기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자,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자동화 기술이다라고는 하질 않아요. 뭐 어떤 것이 되냐면은 맞춤형 기술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맞춤형 기술이 되는 거고 그 자동화 기술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AI를 얘기할 때 이제 자동화 기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요거는 이제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AI를 얘기할 때 우리가 좀 더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어, AI는 사람이 정해준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람의 뇌신경망과 비슷하게 동작하도록 만든 기술이다. AI의 이제 정의가 이런 정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뇌신경망과 비슷하게 동작하도록 만든 기술이 뭐냐면은 딥러닝이에요. 예. 머신러닝은 이제 그 이제 13장에 이제 그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 이제 머신러닝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사람의 뇌신경망과 비슷하게 동작하게 만드는 것은 요거는 딥러닝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좀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뒤로 쭉 넘어가서, 예, 그 AI 리터러시와 사회 변화, AI 리터러시와 사회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이제 경제적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의 변화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환경적 변화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뭐 그 뒤쪽에 보면 뭐 비즈니스의 위험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노동시장 붕괴도 나오는데 요건 전부 다 이제 경제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이제 처음부터 이제 경제적 변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I는 기존의 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렇죠? 예. 누구에 비해서? 사람에 비해서. 자, 인구가 노령화가 돼요. 그럼에 따라 노동력 감소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AI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잠재적으로는 많은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광범위한 실업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봇에 의한 생산 대체로 인간의 실직이 이제 대폭 증가할 거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로봇셀을 신설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됐다? 네, 꽝이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헬스케어의 변화. 헬스케어라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건강, 그 건강이라던가 의료비에 대한 어떤 경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AI가 우리 사람들의 의료 기록을 이제 보면서 이제 사용하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질병을 연구하는 일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I가 상당히 이제 좋은 건데 꼭 그렇게만 되느냐? 물론 아니죠. 어떤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 그다음에 또 개인정보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서 아마 이제 보안 문제가 아마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헬스케어의 변화 외에 이제 환경적 변화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딥러닝. 여기는 이제 머신러닝보다는 딥러닝을 적용을 합니다. 딥러닝. 여기 딥러닝을 적용을 해서 어, 매일마다 또는 주 단위로 예를 들어서 뭐 기온의 변화를 예측을 하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취약 지점, 이 취약 지점을 도출을 해서 어떤 기후 변화의 어떤 재난, 이런 게 재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AI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는데 여기는 이제 머신러닝이 아니라 뭐를 쓴다? 딥러닝, 딥러닝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어디에 쓴다? 스마트 시티. 예. 요새 뭐 신도시 개발할 때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이런 기법들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가스 배출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요새 탄소 중립이다라는 말 아마 들어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탄소 중립.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가스 배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11주차 PDF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주차, 12주차 거 한번 보도록 하죠. 12주차 PDF는 조금 어려워요. 지식의 표현,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가 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뭐 여기를 많이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쭉 좀 내려가 볼게요. 좀 봅시다. PDF가 올라오는 속도가 좀 많이 느려요. 네. GPU를 써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영상 찍는 게 아마 좀 아마 CPU가 좀 많이 이제 허덕허덕 할 거예요.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얘가 어떻게 나오나? 어, 네, 지금 보면 CPU 38% 쓰고 있네. CPU 38% 쓰고 메모리 13기가 쓰고 있고 GPU 0번, GPU 1번.
GPU를 지금 두 개 동시에 다 쓸 수 있게끔 두 개를 동시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GPU를 동시에 쓰고 CPU가 많이 부하가 걸리네요. 그 다음에 메모리도 전체 뭐 한 12기가 정도 쓰고 있고 영상 찍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자, 뭐 그렇다 치고 또 계속 가봅시다. 자, 이제 지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지식이 뭐죠? 지식? 지식. 정보가 쌓인 게 지식이 되잖아요. 정보가 쌓인 게 이제 지식이 되는데, 자, 인간의 지식이 어떨까요? 굉장히 너무 추상적이다는 얘기죠. 인간의 지식은, 어떻게 된다?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얘기고, 지식을, 그래서 지식을 기계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약간, 다른 특별한 표현 방법이 한다라는 거죠. 표현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지식을 표현하는 그 방법, 종류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망, 의미망이라는 게 있죠. 의미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프레임, 프레임, 예,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 네 번째가 이제 논리예요. 네 번째가 논리.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규칙, 그 다음에 의미망, 프레임, 논리, 이렇게 네 개를 단어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은, 얘네들이 어떤 정의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누구 얘기냐면 이제 그 규칙이에요, 규칙. 야, 규칙이 도대체 뭐냐? 뭐뭐 하면 뭐뭐 하다. 그다음에 또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생긴 것,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규칙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조건부와 실행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초록색 불이면 뭐 진행한다, 진행한다. 진행한다. 이게 잘 안 긁히는구나. 그 다음에 빨간색 불이면 어떻게 된다? 멈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잘 안 긁혀요. 멈춘다. 자, 이런 것이 조건부와 실행부로 구성되어 있는 규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규칙은 이제 어디다 쓸 거냐? 어떤 데 쓸 거냐?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곳에 쓰면은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규칙을 정해 판사처럼 범죄자의 형량을 구형하고 판결하는데 요게 이제 규칙을 사용하는 거죠. 인공지능에서 규칙을 이제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판사의 지식을 가진, 뭐가 된다? 전문가 시스템이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사형이다. 사형이다. 그 다음에, 사형이다. 그 다음에 물건을 훔치면은,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벌금이다. 자, 이게 이제 규칙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규칙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의미망. 자, 의미망은 망의 구조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망은 이제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다?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 여기 동그라미는 노드가 되고요. 여기 이제 선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은 이제 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드와 간선을 이용해서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꼭 두 개씩만 될까요? 물론 아니죠. 좀 몇 개를 더 이제 확장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미망은 원래 이항관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노드가 이제 두 개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항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지식을 표현하는데 좀 제약 조건이 많겠죠. 그래서 한 세 개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다항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항 관계에서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객체, 객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여기 객체, 여기 오브젝트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의미망은 어떤 경우에 쓸까? 자연어를 표현하는데 유용하다는데, 이 자연어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번역기 알죠? 구글에서 쓰는 번역기. 그 번역기가 요 의미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요거 시멘틱 웹이라는 게 있어요. 시멘틱 웹. 자, 이 시멘틱 웹은 컨트롤 Z 누르고, 자, 여기 시멘틱 웹이라고 있어요. 자, 이 시멘틱 웹은 의미론적 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미론적 웹이라는 뜻이고,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와 다양한 자원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의미 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시멘틱 웹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것도 하나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프레임. 프레임은 지식을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분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분류했다.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지식을 뭐로 표현한다? 상하 관계에 따라 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상하 관계에 따라 지식을 구현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 그 책을 보면 목차라는 게 있잖아요. 책을 보면 목차라고 있는데 이 목차가 지식을 상하관계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야?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뭐가 돼요? 프레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뭐가 있죠?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 그렇죠. 논리. 논리가 있어요. 자, 논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수학의 명제, 그 다음에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수학의 명제와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언어적 지식을, 기호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로 만든다? 참과 거짓을 증명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논리야. 수학의 명제와 논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언어적 지식을 기호로 만들어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명제라는 게 있지, 명제.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요거를 이제 명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명제가 이건 이제 명제인 경우죠. 자, 명제인 경우인데, 자, 1 더하기 2는 3이다. 그 다음에 용만이는 남자다. 이 용만이가 누구냐면, 여기 있는 얘가 용만이에요. 여기 있는 얘가 용만인데, 얘는 뭐예요? 남자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봤을 때 100% 참, 100% 참. 그런 것이 이제 명제고요. 자, 여기 옆에 이제 명제가 아닌 거 있어요. 여기 명제가 아닌 것은 축구는 재미있어.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거는 100% 참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명제가 아닌 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지식의 그 표현 방법, 종류, 요런 얘기들을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어서 추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